두 번째,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적어도 제 영상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시고 이거를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. MBTI 얘기를 통해서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. T냐 F냐 얘기를 할 때도 이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하는. 여러분,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MBTI에서의 그 지표는 나라는 사람을 예로 들 때 내 안에, 내 내면에서의 상대적인 지표입니다. 여러분들 MBTI 지표 어떻게 나와요? 자, T 51이고 F 41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T로 나오죠. 이 사람이 99 T고 1% F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T라고 나오죠. 근데 그 둘 다 같은 T냐는 거,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해 사람들이.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. 그래서 저는 트리플 T입니다. 저 파워 J예요. 이런 말 많이 쓰죠. 무슨 말이야? 검사를 했더니 이 새끼도 완전히 T가 99점이 나온 거야. 1점만 F가 나오고. 그러면 완전 저는 트리플 T입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.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? 그거는 내 안에서 문제라는 거야.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, 내 안에서의 1%가 상대방의 90%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.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? 자, 내가 T인데 그거는 내 안에서는 T 값이 F 값보다 큰 건데, 영숙이라는 여자는 만약에 F가 90이고 T가 10이라서 F야. 그래서 영숙이 나는 F고 당신은 T네요. 우리 진짜 안 맞는다. 저는 공감 엄청 중요시하고 저는 감정적인 사람인데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네요. 이렇게 하면은 멍청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. 무슨 말이야?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%의 F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90의 F보다 클 수도 있다고. 올바른 비유일지 모르겠는데, 운동선수로 예를 들어볼게. NBA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어. 완전 고트야. 올타임 레전드. 최고의 선수야. 근데 이 사람이 농구 재능에 만약에 90%가 몰빵돼 있어. 근데 운동신경이 너무 좋고 신체도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그 10%의 재능으로도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. 예를 들어서 미식축구에 갔었어도 얘는 중타는 쳤을 거다.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봐봐. 내가 키도 크고 몸도 좀 둔해가지고 100% 농구밖에 못해. 농구는 겁나 잘하는데 축구는 졸라 못하는 거야. 그런 나의 농구 실력이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그 10%의 미식 축구 실력보다, 풋볼 실력보다 나을까요? 비교도 안 되죠. 이게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는 게, 그게 사람 성격이면 더 강하거든 오히려. 저는 무조건 T입니다. T.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저는 있잖아요, 공감 능력이 엄청 큰 영역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. 나는 지금도 짱구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눈물이 나요. 그 다음에 막 디즈니 감동적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. 근데 내가 만났던 많은 그 F 성향의 여성분들 아무도 안 울어. 실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F야, 트리플 F고 나는 막 맨날 트리플 T야. 근데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영상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나는 막 눈물을 나고 막 가슴이 벅차도 이 사람은 그냥 이러고 있어.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.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나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도 되고 뭔가 마음이 쓰이는데, 왜 F라는 사람은 이러고 있는 경우가 진짜 일상다반사. 그게 앞서 말한 1번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 사람이 T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아니야. 이 사람은 내가 봐도 F가 더 커.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는 F가 99고 T가 1이 맞는데,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F가 지배적이라도 바깥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F 수치는 절대적으로는 크지가 않은 거야. 만약에 A라는 사람이 T가 80이고 F가 20이 나왔고, B라는 사람이 F가 80이 나왔고 T가 20이 나왔다.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 반대잖아 지금, 이 사람들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는. 근데 이 둘의 만약에 EQ 테스트를 했다. 이 두 사람의 감수성 지수 검사를 했는데, 요 T80, F20을 MBTI 검사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감수성이 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T예요? 이러고 나서 감수성도 없고 논리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정말
뭐라 해야 되지? 뭐 사실 알잖아. MBTI는 반은 재미로 한다. 뭐 혈액형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격. 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정 자체가 참고형이잖아. 근데 거기에 진짜 과몰입하는 거는 살짝 나는 솔로에서 어떤 한 출연자분이 그 다른 남자분한테 자꾸 막 T라 그러고 본인은 F라 그러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, 여러분들. MBTI에 과몰입했던 그 출연자분이 있잖아요. 그분이랑 발대가던 그 남자분이 내가 볼 때는 T 맞아. 진짜로 한 8대 2 정도로 나올 것 같아. 검사를 하면 한 80% 정도 T고 20% 정도 F인 것 같아. 그리고 그 여자분은 F 맞아. 99대 1로 진짜 99F 1T 맞아. 근데 그 남자분의 그 20% F가 그 여성 출연자분보다 훨씬 크더라고. 상대방한테 공감도 많이 하고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고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전형적인 그 F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. 다만 그 사람의 안에서는 그거보다 T의 값이 더 클 뿐이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할 때는 나는 이런 면이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는 이성과 논리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니까 여기로 가야지, 이렇게 답변해야지. 이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값으로 T가 나왔겠지. 이 여자분 없어. 그래, 없어. 이성과 논리가 없어. F 맞아. 근데 그 F 값이 그냥 본인한테만, 본인 감정에 대해서만 발달돼 있고 뭐 답변할 때 당연히 나 그냥 막 F 쪽으로 다 체크할 수밖에 없을까. 이 사람은 F가 나왔겠지. 근데 별로 다른 사람한테 공감도 못하고 본인 마음도 그냥 뭐 막 그 타오르는 그 마음만 대충 아는 거지, 뭔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지도 않고 본인에 대해서만 감정 동요가 일어나고, 이런 모습이 흔히 보인다는 겁니다. 참고로 저는 이제 말할 때 이제 대본 같은 게 없어요. 저는 대본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,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난 좀 방송이 하고 싶어. 그래서 시청자가 있거나 쌍방 소통이 되면 좋겠어요. 티키타카를 좀 하고 싶어. 제가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영상은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혼자 얘기하는 게 티키가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타카타카타카 하는 게 정리도 쉽지 않고 말도 좀 길어지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,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문제, 이 정도 말했으면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MBTI의 결과값은 피검사자 내면의 문제다. 그 사람 안에서는 상대적인 것들이지만 이거를 바깥으로 꺼냈을 때 외부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다.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MBTI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. MBTI 맹신하시거나 참고 많이 하시는 이성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. 저는 8대 2로 T와 F의 값이 나와서 결과값은 T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20%의 F는 절대로 작지가 않습니다. 특히나 제 연인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마음을 많이 쓰게 되고 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던가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얘기를 했어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뭐 INTJ래. 그러니까 저는 MBTI라는 게 당연히 이제 참고용으로는 좋겠지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이성적이시지만 저한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. 되게 성격이 참 다채로우시고 매력적이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?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국 MBTI를 왜 신경 씁니까?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싶어서 쓰잖아요.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실 때 써보십시오. 상대방이 그냥 무지성으로 MBTI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닌지, 아니면 본인 성격을 MBTI에 묻혀서 막 호소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, 나의 MBTI를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가둬서 단순하게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지, 본인이 이제 MBTI 관련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때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리하면은 MBTI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MBTI가 쓸데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. 뭐 혈액형보다는 훨씬 낫죠.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주장 어필을 할 때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다. 하지만 MBTI의 근본적인 문제,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. 같은 문제로 사람은 처한 환경, 관계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도 달라진다. 이 두 가지로 인해서 MBTI의 결과값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.
두 번째로 이 MBTI의 결과값은 그 사람 내면의 상대값이지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또 다른 문제다.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MBTI에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티라미수 케이크 먹으면서 T라서 미숙한 제가 MBTI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번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, 연애 이야기, 관계 이야기 혹은 인생 이야기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고민이 있거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꼭 댓글 달아주시거나, 제가 메일도 너무 아무것도 없는 채널이라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영상도 올렸고 잘 해보고 싶으니까 제가 메일도 써놓겠습니다. 혹시나 댓글로 달기가 조금 민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메일로 본인의 고민이나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. 지금 보내주시는 것들은 제가 무조건 반영해서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신뢰가 가고 재미있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즐거운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